오늘은 2027 논술 전형 대학 지원 판단을 위한 고려사항 1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차 자료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원서 접수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마감 일정을 두 번째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한눈에 보기 좋도록 달력처럼 만든 전형일 스케줄링이 세 번째 자료입니다.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수능 최저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 논술이 출제되는 대학 중에서 과학2가 포함되는 대학을 다섯 번째로 정리했습니다. 또 과학 논술이 출제된다면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의 반영 비율이 어떤지와 과학 논술이 출제된다면 물화생 중에 선택이 가능한지 또는 어떤 과학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지를 여섯 번째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을 할 때 탐구 반영 시 과탐으로 반영하거나 또는 수학의 경우 미적분 또는 기하를 반영하는 대학들을 정리했습니다. 또 여덟 번째 한국사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반영되는 대학들을 체크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대학별 내신 반영 비율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내신 반영 30%인 대학, 그리고 20%, 10%인 대학들의 등급간 구간차를 각각 확인하실 수 있도록 10번, 11번, 12번 항목에서 정리했습니다. 13번 비교과가 반영되는 대학의 반영 비율을 체크를 했고, 비교과가 반영되는 대학 중에 출결 만점 기준을 14번 항목에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별 출결 점수 구간을 15번 항목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1번 항목부터 내용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리논술 전형대학 원서 접수 일정을 정리한 표입니다.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9월 7일에서 9월 11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각 대학별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 원서 접수 일정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합격자 발표의 경우에는 12월 18일 날 대부분의 대학들이 발표를 합니다. 다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이 끝난 직후에 바로 다음날 발표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대나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 수능이 끝난 직후에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서 접수 일정에서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할 것은 언제 마감되는지입니다. 그래서 2번 항목에서 원서 접수 마감 일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 9월 9일 수요일 5시에 마감되는 대학이 고대, 연대 이렇게 두 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목요일 5시 이화여대, 그리고 9월 10일 목요일 6시 서울시립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9월 11일 금요일 날 마감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지만 9월 11일 금요일 전에 마감되는 고대, 연대, 이대, 시립대 여기 4개 대학은 미리 원서 접수를 결제까지 마무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전형일 스케줄링입니다. 이 표는 달력처럼 만들어서 대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능이 끝나고 바로 이틀 뒤에 보는 대학이 고대, 건대, 그리고 서강대, 숙명여대, 숭실대, 항공대 등이 있습니다. 보통은 하루에 이동 시간을 고려하고 또 시험 시간을 고려해서 오전에 시험을 보고 그리고 오후에 보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시험을 보는 대학들을 이 달력표를 보시고 학과별 시간까지 확인하셔서 일정을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올해 수리논술 마지막 논술은 12월 6일입니다. 다음은 일반 학과 기준, 즉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를 제외한 수능 최저 분류 표입니다. 그래서 한개 영역 4대학부터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까지 일반 학과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정리한 자료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수능 최저 분류표입니다. 세계합 5대학들은 이렇습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의 경우에는 3합 5가 최저가 있는 것 중에는 낮은 최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도 2개 대학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의 자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5번 항목 과학논술 출제 대학 중에 과학2를 포함하는 대학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학논술이 출제되는 대학은 이렇게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희대 의예, 치예, 한의예, 약학과, 그리고 아주대 의학과, 그리고 경북대 의대, 치대, 수의대의 경우에는 과학논술이 출제가 되는데 과학2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연대의 경우에는 고1 통합과학으로 출제를 합니다. 또한 과학 1까지 출제하는 대학으로 경북대 교과목 통합형 일반 자연계입니다. 참고로 연대 미래의 경우에는 올해 융합문제라는 것을 새로 모의 논술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 결과 과학제 시문을 활용한 수학적 접근의 문제여서 과학논술로 분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이 출제가 될 때 반영 비율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의 경우에는 수리논술 60, 과학논술 40. 아주대, 의대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 40, 과학논술 40인데 그러면 20%가 없습니다. 이 20%는 내신 반영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학논술 과목 선택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경희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의 경우에는 물화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를 하시게 됩니다. 물론 투 과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물리를 선택하시면 물리 원투에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아주대, 의대의 경우에는 생명과학 원투가 지정돼 있고 경북대 자연계열, 일반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교과목 통합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과학,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또 경북대, 의대, 치대, 수의과의 경우에는 의학논술로 통합과학과 생명과학 원투가 지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대의 경우에는 과학논술이 앞서 언급한 대로 고1 통합과학으로 출제를 합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 과탐 반영 및 미적분 또는 기하 반영 대학입니다. 우선은 과탐 반영이 되는 대학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동국대의 경우에는 사탐 두 과목 응시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사탐을 두 과목을 받기 때문에 국영수에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국대 수능 최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학 또는 과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사탐 두 과목을 봤다면 국영수에서 수학을 포함해서 2합 5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하대 의예과, 그리고 국민대, 가천대, 의대, 한의대, 약대, 그리고 삼육대 약학과 이 대학들은 사탐 두 과목 응시는 가능합니다. 또 부산대 일부 학과를 제외한 학과들이 과탐 한 과목 필수 응시고 경북대 전자공학부 모바일 AI 공학 전공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탐 두 과목 합이 3 이내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를 응시하셔야 하고 탐구는 과탐을 두 과목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고대 세종약학과의 경우에도 수학, 미적분, 기하, 과탐 두 과목 필수 응시입니다. 성대의 경우에는 과탐 한 과목 이상 응시자의 경우 탐구 영역 적용 시 탐구 두 과목 평균 등급과 과탐 상위 한 개 과목 등급 중 우수한 등급을 자동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과탐과 사탐을 한 과목씩 봤는데 과탐이 2등급이 나오고 사탐이 4등급이 나왔다면 이 두 개의 평균이 3인데 과탐이 2등급이기 때문에 과탐 한 과목으로 반영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외 대학은 사탐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한국사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한국사 4등급 이내 대학들은 고대, 서강대, 중앙대, 홍대, 동국대, 부산대, 카톨릭대, 의예과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5등급 경희대, 건대, 그리고 한국사 필수 응시 대학들은 이렇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별 내신 반영 비율을 체크해 보시면은 올해는 내신이 미반영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30%, 20%, 10% 대학들이 있는데 내신이 미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내신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10%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대학들은 내신 30% 정도 대학, 그런데 두 개 대학밖에 없고 20%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항목에서 내신 반영 30% 대학 등급 간 구간 차를 체크를 해볼 건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등급 간 구간 차가 큰 등급 영역에서 내신의 감점이 큰 편이어서 그래서 그 상위 내신 등급까지는 내신의 감점이 크지 않다가 내신 등급 간 구간차가 큰 등급에서 급격하게 감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과기대를 확인해 보시면은 1등급에서 300점 만점, 그리고 2등급에서 295점, 그래서 마이너스 5점입니다. 그리고 3등급에서는 290점, 그래서 역시 2등급과의 차가 5점입니다. 그런데 4, 5, 6까지 10점씩 감점이 되다가 갑자기 7등급에서 40점이나 감점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신의 감점이 크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앞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과기대의 경우에는 6등급까지는 감점이 크지 않다가 7등급에서 감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내신 20% 대학들도 등급과 구간차를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학별 비교과 반영 비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비교과가 들어가는 대학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두 개 대학만 지금 출결 10%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각 대학별 출결 만점 기준을 14번 항목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의 경우에는 무단 결석 1일 이하 만점, 그리고 동국대의 경우에는 무단 결석 3일 이하 만점입니다. 이외 대학은 모두 출결 미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출결이 반영되는 두 개 대학의 출결 점수 구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의 경우에는 1일 이하까지만 만점이고 물론 무단 결석이어야 합니다. 무단 결석, 미인정 결석, 그래서 서류를 내고 결석한 내용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일 이상이어야 반영 점수가 2점으로 마이너스 8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국대의 경우에는 25일 이상이 되어야 5점이 감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7 학번을 위한 2026년 논술 전형 대학 지원 판단을 위한 고려사항 1차 자료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차 자료 설명 마치겠습니다.